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이 네거티브 폭로전이 의도와 달리 조금 이제 역풍을 몰고 오는 경우도 좀 있는데 14대 대선 직전 터진 이 초원복집 사건 굉장히 유명한데요. 당시 이제 도청 내용이 공개가 됐을 때만 해도 YS는 끝났다 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청 행위 자체가 더 큰 반감을 불러와서 보수가 결집을 했습니다. 김종우 최고위원님 왜 이런 결과가 온 걸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확 뒤집은 거잖아요, 판을.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YS의 초원복집 사건은 그 도청 자체를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그 도청에서 나온 내용보다도 네. 야, 그 뭐 우리가 남이가 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함께 해서 뭐 대통령 뽑아야 될 거 아이가 뭐 이런 얘기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YS가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공개됨으로 해서 YS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오히려 그 영남 지역에 있는 분들, 영남 그 YS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킨 측면이 있어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도청 자체가 옳지 않다. 이건 나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역으로 치고 나갔는데 이 YS는 그런 일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도 내각제 합의각서를 써줬었는데 내각제 합의각서가 보도가 되니까 네. 이건 나를 죽이려는 음모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산으로 내려가 버려서 결국은 노태우 대통령이 그것을 항복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YS 김영삼 대통령의 승부사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극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는 링컨에 대해서 링컨이 좀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을 놓고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라고 막 욕을 하니까 링컨이 내가 두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라고 해서 확 뒤집어져 버렸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렇게 나이 든 사람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후보님은 나보다 경험이 적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공격할 게 없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오히려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도가 확 바뀌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장인이 부역을 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럼 내가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는 식으로 해서 판을 확 뒤집어 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거는 이제 그 후보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홍 대표님 이런 경우 어쨌든 재발 방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회에서든 어떻게 뭐 법안이든 뭐 지금 준비되고 있는 뭔가가 있나요? 지금까지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네. 제대로 된 법안을 찾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 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제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의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하고의 싸움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든 가짜 뉴스의 폐해를 뭐 문재인 정부도 얘기했고 윤석열 정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네. 그때마다 최종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하고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몇 가지 좀 이거는 법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보다 물론 법으로 해소하는 거에 첫 번째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민사법적으로 좀 엄격해져야 돼요. 민사법적으로. 예, 왜냐하면 우리 민사법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대개 이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거든요. 명예훼손이. 외국 같은 경우는 천문학적 비용이 나옵니다. 그 피해 정도에 비례해서. 예를 들면 대선 후보를 한 명 낙마시키는데 기껏해야 1000만 원에서 많아야 2000만 원 정도의 명예훼손 비용을 치른다면 그거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 보기에는 정말 이거 했다가는 엄청난 비용에 민사소송 비용을 지불하게 그 피해 정도에 비례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건 그렇다면 저는 가짜뉴스 대응을 굳이 이 형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단 민사법으로 네. 해서 민법에서 그 피해 보상으로 저는 징벌적 손해보상을 하더라도 하는 게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언론 환경에서 좀 더 팩트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근에 하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네. TV 토론 과정에서 바로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예, 그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하도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잘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미국 언론들이 그 자리에서 누가 한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판정을 하는데 이 팩트 체크에 대해서 이제 신속 보도보다는
어떤 후보 캠프에서 문제 제기했을 때 사실관계를 꼼꼼히 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그리고 보도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속보 경쟁보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SNS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문제예요. 아. SNS에 예를 들면 이 후보자 피해 구제 차원에서 민주당이 그때 했던 건데 저는 그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정 정도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두고 그런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임박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선거가 이 투표일이 한 일주일 후인데 그 임박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그 게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시적으로. 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일시적으로 게시를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해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런 정도의 피해자 입장에서의 어떤 예를 들면 영구히 삭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만 그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당사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그것을 게시를 중단시키는 보류하는 형태로 해서 이후에 하는 그런 방법들은 한번 여야가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는 제가 평생 기자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해서든지 수호돼야 된다는 입장인 건 뭐 분명해요. 근데 이게 그 활자 시대하고 네. 그다음에 인터넷 시대하고의 표현의 자유는 좀 다르다. 환경이 너무 다르다.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거는요. 내 몸을 내가 망가뜨릴 자유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마약을 하든 뭐든 무슨 상관이세요? 내가 내 몸 망가뜨리겠다는데. 근데 그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SNS 시대에는 그 가짜 뉴스가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가요.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히거든요. 네.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독일에서는 100만 명 이상인가 뭐 어떤 일정 이상의 그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가짜 뉴스를 실었을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한 배상을 물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장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법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보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 중에서 완전한 가짜 뉴스일수록 더 사람들이 믿어요. 이게 확인이 잘 안 돼요. 아.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한동훈 후보가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순복음교회 갔어요.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잘 보고 그 이영훈 목사님이 축도 기도까지 해줬어요. 근데 바로 조금 있다가 1시간쯤 뒤에 그 인터넷 사이트에 뭐가 돌았냐면 한동훈이 순복음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 박살났대. 그러니까 거기 갔다는 얘기를 제외하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빛의 속도로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댓글들이 맞아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막 붙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오히려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일수록 오히려 이게 더 잘 퍼지는구나.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이제 소송 네. 예를 들면 민사소송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명예훼손도 마찬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위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그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인정해 주지만 이것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횡행하는 거예요.